네, 이번에는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쟁점 법안들이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8일간 릴레이로 매일 열리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3일까지 이제 마라톤 본회의가 열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최근에 좀 많이 핫했던 법안들이 좀 많이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이제 사법개혁안 3대 법안이 또 처리가 될 예정이고 그 외에도 행정통합법과 관련해서도 처리 예정이었는데 지금은 아직 좀 대화의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외에도 3차 상법 개정안 아니면 이외에도 아동수당법, 응급의료법 등 민생 법안까지도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국회의장실과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해 오고 있는 개헌을 위해서 좀 필요하다라고 보이는 이 국민투표법 역시도 처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은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오늘 이 본회의 일정도 민주당이 강행한 거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법안들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는 입장인 거죠. 일단은 본회의 일정을 앞당겼잖아요. 네. 근데 뭐 이틀 정도 앞당기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는 일정 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서로 협의를 해야죠. 네. 근데 그 협의도 없었고 당연히 합의도 없었고 그냥 민주당 입맛에 맞게 민주당 마음대로 이렇게 강행 처리를 하겠다고 일정까지 통보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글쎄요, 뭐 이 정부가 얘기하는 협치와 뭐 통합과 여기에는 좀 반하는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게다가 지금 들어와 있는 그 올라와 있는 법안들이 쟁점 법안들이 꽤 많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법 개혁이란 미명하에 과연 이것이 그 진짜 국민을 위한 서비스가 맞는지 개혁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네. 또 지금 아시다시피 사법부에서조차도 재판이나 뭐 그러니까 법원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큰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기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던 이런 법안들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는 것, 특히 그 의도를 의심하고 있는데 그 의도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을 본인의 그 사법 리스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이런 법안들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통합 같은 경우도 특히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 반대가 심합니다. 이장우 시장이 며칠 전에 본인이 이제 스스로 발표를 했는데 지역 여론을 보면은 반대 의견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네. 뭐 수치상으로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논의도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법안을 처리하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솔직히 말해서 해서는 안 되는 법안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첫날인 오늘 어떤 안건이 상정될지는 아직은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행정통합법은 어제 법사위에서는 결론이 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다시 좀 논의를 하겠다라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상황은 조금 더 논의를 해보겠다라는 상황이고 지금 네.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거든요. 전남, 광주, 그다음에 대구, 경북, 충남, 대전 이렇게 세 가지 이제 갈래로 나뉘어서 행정 통합이 좀 추진된다라는 그런 상황인데 국민의힘이 지금 충남 대전 특별법에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두고 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께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회담을 지금 제안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뭐 설득이 될지 혹은 지금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그저 반대로만 갈지 혹은 둘 간에 좀 극적인 타협이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겠습니다만 어쨌든 국민의힘의 반대 의견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조금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보다 상임위에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상황이라 지금 상황에서는 이 세 개 법안을 그러니까 전남, 광주, 대구, 경북 그다음에 충남, 대전 이 세 가지 지역을 정말 한 번에 다 처리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열어놓은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청래 대표가 장동혁 대표에게 같이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 회담을 먼저 제안한 건 처음인 것 같거든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런가요? 처음인가요? 처음이네요, 진짜. 대표된 지 얼마나 됐는데 이제서야 겨우 처음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웃긴 상황 아닌가요? 예, 뭐 법안인 만큼 또 지금 대전 충남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지자체장들이 국민의힘 소속들 아닙니까? 네. 또 그 주민들의 의견을 반대로 아까 제가 뭐 수치는 일부러 말씀은 안 드렸지만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을 경우에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의식한 것 같긴 합니다. 네. 다만 정청래 대표가 뭐 어차피 안 할 거, 어차피 할 수 없는 것을 대해서 뭐 예를 들어 손을 내미는 척하면서 사실은 그 쟁점 법안들, 진짜 중요한 법안들, 아까 말씀드렸던 이상한 사법개혁 법안들, 뭐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뭐 하나의 그냥 뭐라 그럴까 배경을 깔아놓는다, 뭐 이런 식의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하는 거라면은. 저는 그거는 뭐 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충남대전 통합은 지금 국민의힘이 이것만은 안 된다는 입장인데 애초에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제기한 의제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이런 거를 이제 지자체장들이나 네. 많은 사람들이 효율성을 보면서 뭐 재정 효율 통합이라든지 뭐 공무원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에서 잘 될 거를 예측하고 예상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추진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추진 과정에서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오히려 이거는 득보다 실이 많다. 그리고 다른 사례들을 봤더니 진짜 안 좋은 사례들도 있었다. 뿐만 아니고 주민들이 극구 반대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봉착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입장을 선회를 해야죠. 오히려 국민들, 주민들의 입장을 잘 반영한다는 의미에서는 처음에 주장했으나 지금 입장을 선회했다고 해서 그것이 네. 잘못됐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오늘 본회의에서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충남대전은 제외하고 나머지 두 지역에 대해서만 우선 처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 우선 처리할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요. 어. 다만 이제 법안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상황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뭐 상법 개정안, 그다음에 민생 법안, 그 외에도 사법 개혁안 역시도 그러니까 이런 중차대한 법안들이 줄줄이 통과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네. 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일정이라던가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면서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사실은 필리버스터를 이제 전반적으로 다 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부터 이제 통과를 시킬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일정을 짜서 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의 상황이 좀 반영될 여지가 커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충남대전 통합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좀 반대하는 이유는 네. 사실 납득하기 좀 어려운 명분들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애초에 야당 주도로 논의가 되어 왔던 것이고 거기에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 호응하고 또 응답하는 그리고 이번 정부의 지방 소멸 대응 전략으로 5극 3특 전략을 펼치게 되면서 사실은 야권 주도로 진행되어 왔던 이 통합 의제에 대해서 힘을 실어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권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된 상황에서 이제 와서 좀 반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른바 강훈식 비서실장 차출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정치적 견제 심리가 작동한 것 아니겠느냐. 결국에는 처음에는 통합의 필요성과 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했기 때문에 야권에서도 이미 이 이야기를 꺼내놓고 이제 와서 반대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따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 그 부분은 말씀드리자면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강훈식은 나오는 이유가 통합되고 거기에 당선되기 위해서 그럼 통합하는 거냐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행정가가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행정을 이렇게 제안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잖아요. 의견이 반대 의견이 많았을 때는 그것을 충분히 수용해야 되는 것이 행정가의 저는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뭐 한 사례로 지금 요즘 창원하고 마산 통합됐을 때 그 사례를 많이 들고 있긴 한데 사실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에 가면은 우리가 아무리 작은 지역이라도 그 지역 특색이 있잖아요. 네. 거기 사시는 분들은 그런 것이 많이 사라졌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한탄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걸 그냥 막무가내로 좀 추진하는 것은 저는 뭐 지금 당장의 상황에서는 무리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일 잘하는 거는 아무래도 거기에 계신 분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반대를 한다면 그건 귀귀로 담아 들어야죠. 네. 사법개혁 법안들도 민주당은 3월 3일까지 다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도 거듭 우려의 목소리를 냈어요.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근데 사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런 입장은
사실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헌법 개정 사항에 뭐 해당이 될 수 있다, 뭐 국민께 직접 피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직접적인 이의 제기를 한 것인데 네. 사실 저는 이런 비슷한 풍경이 그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 때에도 비슷하게 반복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이제 사법부에서 계속해서 반대 의견을 표명을 했었고 뭐 이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 혹은 뭐 법적인 어떤 뭐 체계를 흔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들이 좀 불쾌한 목소리를 많이 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는 본인들이 예규를 만들어서 만들겠다라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 과정들을 보게 되면 사법부에서 처음에 절대 안 된다, 이거 위헌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나중에 보면 오히려 본인들이 나서서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위헌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 네.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법안, 특히 뭐 대법관을 증언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워낙 오래된 사회적 논의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진 않겠고요. 재판 소원제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헌법 소원제를 허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절차, 분쟁의 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에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 것이냐, 행정의 영역이라던가 다른 영역에서는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열려 있는데 이 대법 판결 같은 경우에는 혹은 법 절차, 이 재판 과정에서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했을 때 어디에 호소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법개혁안 3법에 대해서는 충분한 수기와 공론의 과정이 있었고 사법부의 우려사항은 알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 그리고 조희대 이 대법원장의 이야기들이 그동안 봤을 때 어떤 사법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방향보다는 사실상 본인들이 봤을 때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보는 정도의 내용,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나중에는 말이 바뀌기도 했던 그런 사례들을 고려해 본다면 크게 지금 상황에서 이 판 자체를 흔들 만큼의 파괴력이나 영향력은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동안 충분한 수기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국민의힘 생각은 다를 것 같거든요. 이게요, 제가 법조인은 아닌데요. 대법원 수를 늘리는 거 아니에요? 판사 수를. 네. 그거는 뭐 효율을 높이고 이제 뭐 대국민 서비스를 더 잘하겠다. 그거는 논의가 오랫동안 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결국에는 국민들이 어떤 대법원에서 많은 판단을 받아야 되는 그 상황들을 늦춰서는 안 되고 빨리빨리 처리를 하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거기에서도 이거 이재명 대통령의 나중에 사법 리스크가 생겼을 때 대법원에 가게 되면 또는 대법원에 또 다른 일로 가게 될 일이 있었을 때 그거를 막으려고 하는 거에 대한 정치적 의심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단 믿어보고 그러면은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저 재판 소원하는 거잖아요. 뭐라 그러죠? 네 번째 이제 판사 판결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헌재 기능을 갖자 넣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대법원이 모든 걸 다 하긴 합니다. 물론 주마다 따로 있기도 하지만은 거기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컨스티튜셔널 콜 헌재라는 기능이 없잖아요. 대법원에서 다 하니까. 그럼 민주당이 얘기했듯이 만약 그 효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네. 그리고 거기서 진짜 억울한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은 차라리 이번에 법안 개정을 하고 내지는 어차피 국민들이 개헌도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헌재하고 대법원하고 기능을 합치는 거는 왜 얘기를 아예 안 하는지 저는 국민의 입장으로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절차들을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를 다 놓고 얘기를 해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도출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피해만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국민의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얘기를 해놔야 되고 지금 사실 뭐 민주당이 워낙 수가 많기 때문에 추진하면 저희가 어떻게 막겠어요. 필리버스터 해봤자 뭐 못 막는 건 저희가 여러 번 보여드렸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한테 저희가 이런 주장을 했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흔적을 남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사면 금지법은 의결이 보류됐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제 법무부에서 좀 구체적인 의견을 내겠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네. 지금 보면 뭐 의견 차이가 크게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 내란죄 혹은 외환죄를 저지른 그 사범에 대해서 사면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없다라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당과 정부 간의 괴리가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법무부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종합해서 법안 처리 속도라든지 아니면 내용에 있어서 좀 신중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법안 같은 경우에도 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뭐 사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내란죄와 외환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적용할 것이냐, 이것은 저는 매우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사면권이라고 하는 것을 정치적인 이유로 대통령이 정치적인 결단을 하게 되었을 때 뭐 그것이 통합의 이유든 아니면 뭐 국민적으로 여론을 이제 고려했을 때이든 여러 면에서 사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그런 역사들은 있어 왔습니다만 이번과 같이 12.3 불법 비상계엄, 그러니까 12.3 친위 쿠데타, 내란을 일으킨 인물에 대해서도 이런 것이 적용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 상황에서 저는 충분한 안전장치를 만들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고, 내란죄와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이 국가의 존립을 흔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사면권한이 혹여라도 행사되는 상황은 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공감대는 분명하게 당내에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각 당의 내부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절연을 거부한 이후에 어제 처음으로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관련 논의가 좀 격렬하게 있을 줄 알았는데 논의 자체를 제대로 시작조차 못한 것 같고요. 이재용 위원장님은 장동혁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하셨는데 지금 당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매우 우려스럽죠. 사실 어제 그 의총에서 많은 얘기들이 오갈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어떻게 되던 간에 결론이 날 줄 알았어요. 뭐 장동혁 대표와 같이 가던, 장동혁 대표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을 내서 장동혁 대표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던, 어쨌든 간에 어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결단이 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실망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내. 수도권에서 지금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 입장을 대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네. 굳이 지금 지방선거가 너무나도 암울합니다. 저희는 지금 뭐 이래저 무슨 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 지금 현재 현역인 구청장들 같은 경우에 뭐 다시 나온다 치더라도 구청장이 없는 지역, 그리고 굉장히 힘든 지역들에서는 현역 시의원들조차도 이번에 출마를 하지 않는 게 어떡하라고 타진을 한다는 얘기가 종종 들려요. 그리고 네. 그런 목소리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방선거의 필패가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이거는 뭐 정치 선거를 많이 치러본 제가 드리는 말씀뿐만 아니라 비단 그냥 주민들이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의 입장이 저는 이런 뭐 기존의 국민의힘의 보수 지역 뭐 TK에서는 또 안 먹힐 거라 전 생각하지만 먹힌다 하더라도 최소한 수도권과 이 대한민국 중심에 저는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배현진 의원의 징계 논의는 다음 달로 미뤄졌더라고요. 뭐 속전속결로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은 이유는 뭘까요? 그것도 배현진 의원을 일부러 공천권을 뺏기 위해서 배제를 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네. 아마 3월 달이 지나가 버리면은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복귀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공천 프로세스가 거의 다 끝나가거나 네. 아니면 한참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손을 못 댈 거다, 뭐 이런 거를 생각하고 고려하고 이렇게 시간적으로 벌어놓은 게 아니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의 당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굉장히 좀 지리멸렬하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이번에 열렸던 의총에서도 어떤 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이 장동혁 대표가 사실 판결에 불복하는 입장을 사실상 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엄이 내란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사실 1심 판결에서, 그리고 그 외에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판결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이 분명하게 내란이다라는 점을 재판부에서 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발하는 입장을 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장동혁 대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민심과는 완전한 반대 방향이다라는 것이 드러난 상황이고, 사실은 확신하게 된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의총을 열었는데 주로 얘기
얘기한 게 이제 두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당면 개정안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다라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가 뭐 지금 특별법, 뭐 통합하는 행정통합과 관련한 법안에 대한 내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만 얘기를 하고 의총이 유야무야 끝났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더 이상 장동혁 지도부의 어떤 고언을 할 의지 자체가 없어진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일종의 무력감을 당내에서 느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또 동시에 이 장동혁 대표가 의원들을 일종의 입틀막을 한 것이 아닌가. 일부러 회의 진행을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반발이나 쓴소리가 나올 법한 이 통로 자체를 원천 차단했다. 그런 점에서 이 국민의힘이 자력갱생 할 수 있는 그런 뭐 변화의 창구나 힘 자체가 좀 완전히 소실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 비서관을 대변인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현진우나 논란으로 사임을 한 뒤 2달 만인데 갑자기 임명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김남국 전 비서관이 청와대를 이제 나오게 되면서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좀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었고 그 뒤에 이제 대변인으로 임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국정 운영 전반을 뒷받침해야 되는 여당으로서 이 당 대변인의 역할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와 좀 원팀으로 잘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상황 아닌가. 그리고 아무래도 당내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라던가 지지층 내의 분화 상황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좀 고려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거 친명 끌어안기 아니냐,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김남국 전 의원이 나오게 되면서 현진 누나하고의 전화 연결이 잘 안 되나 보죠. 그래서 대변인으로 다시 모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짧게 말씀해 주셨는데 더 덧붙이실 내용은 없으시고요? 글쎄요. 김남국 의원이 나오게 된 이유가 결국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현진 누나 사건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청와대에 많은 부담을 준 것도 사실이긴 한데 글쎄요. 뭐 오랜 기간 동안 당에서 활동하고 의원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저것을 바라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속내는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청와대하고 김현지 씨하고 잘 연결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라는 비아냥거리는 코멘트밖에 나올 수가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